남일당이 있었던 곳이 저긴가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변해버리고 있어서 우리의 걸음이나 목소리로 돌아보고 나누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용산 참사 있던 날 아침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고 그 뒤에 이 투쟁의 역사가 어떻게 또 그 참사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고 뭘 기억해야 되고 뭘 남겨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왔습니다. 걷는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경계를 넘는다는 거니까. 용산 참사 사건만 들었고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요. 그 현장도 좀 둘러보고 싶고. 정비창을 공공화하자는 그런 취지에도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찹니다. 핫팩 하나 두 개씩 잘 챙기셨죠? 겨울에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1월의 주말 아침을 함께 걸으며 맞이할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용산 다크투어는 13주기를 맞은 용산 참사를 기억하고 용산 정비창 개발의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 참여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정비창 일대 한 바퀴를 포함해 총 3.3km를 함께 걷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용산 스팟들을 각각 설명드리고 용산 정비창을 둘러싼 최근 쟁점과 주장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용산역 광장입니다. 용산이 이게 민자 역사잖아요.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역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니 역사를 좀 크게 지어야겠다. 그런데 돈도 좀 벌어봐야겠다. 현대산업 개발을 끌어들인 거죠. 백화점도 입주했고 이마트도 입주했고, 이 역사라는 공간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제 공공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의 동선을 자기들의 장사하는 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맞춰놓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민자 역사가 되더라도 한 30% 정도는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설, 영문시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저희는 10%예요. 상업시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역 광장은 공공 역사가 아닌 민자화된 곳입니다. 시청역 광장과 사뭇 다른 느낌이지요. 우리는 시민들에게서 광장을 빼앗은 현장을 같이 돌아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멈춰 이야기를 나눈 곳은 용산역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 위에서는 홈리스 텐트촌이 보이는데요. 홈리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특히 용산이라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실천을 함께 도모해 볼 수 있을지 현장에 발 딛고 서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몇 가지 장면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원래는 용산역과 외부를 잇는 통로 역할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호텔로 향하는 길이 됐습니다. 호텔 들어서기 전에는 좌판 노점이 있었고요. 박스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호텔이 개장되자마자 호텔 측 경비원이 배치가 됐었고, 이 공간에 이제 기거하셨던 분들, 아무런 주거 대안 없이 퇴거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무료급식 단체에서 급식을 시작을 했대요. 한두 분씩 박스집이나 텐트를 짓고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성성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엄청나게 이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국가 소유의 땅이기도 했고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계속 드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기적으로 좀 퇴거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발 이슈 계속 있을 때마다 굉장히 주민분들을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언제 없어지는지,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삶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공간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상가를 지나서 저희가 갈 겁니다. 87년에 청계천 세원상가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들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고, 지난해 8월에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전자상가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계속 미적거리면서 안 해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은 청계천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산업이나 공간들이 여기에 옮겨와서 활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점점 비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개발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 지역의 특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최근 청계천 을지로 개발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토건사업, 투기 개발만 반복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빙둘러 걸어가고 있는 이 넓은 땅은 용산 정비창이 있던 땅으로 무려 5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공토지에 해당합니다. 용산 정비창은 코레일의 부속기관이자 철도 차량을 수용하고 정비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정비단은 고향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은 사실 철도 정비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 개발 이익을 둘러싼 정쟁 한가운데에 있는 땅으로 더 유명합니다. 2005년부터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수립되었다가 무산되기를 여러 번, 개발 사업자 등이 2013년 최종 부도를 맞게 된 이후 현재까지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개발 계획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땅입니다. 펜스는 한없이 높고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저 땅은 넓기만 한데 그보다 더 높고 집요한 것이 개발 이익과 투기에 대한 욕망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용산의 미래는 국제 업무지구 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사는 동네에서 좀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담아서 그렸습니다. 공공주택이 일단 수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강하지 않은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식구들이랑 함께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서울 올라와서 집을 못 구해서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좀 저렴하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용산 정비차 후문을 지나 용산 참사 현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5번째 스팟입니다. 용산 참사를 함께 설명하고 13주기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던 자리가 남일당 터거든요. 저는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을 해가지고 40년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오세훈이 추진했던 사업이 서울역부터 여기까지 아까 보셨던 그 임대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라고 개발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 중심의 가장 앞에 쪽에 있었던 게 저희 용산 4구역이에요. 수많은 폭력의 경찰들이나 관공서나 다 눈을 감았습니다. 철거 용역들의 폭력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저희 얘기를 들어봐 달라고 해서 그곳에 막루를 짓고 올랐습니다. 그 막루를 진 지 만 24시간도 안 돼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5분의 철거민들과 1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살인 진압을 추진했던 자는 또다시 서울시장이 돼서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살인 진압을 지시했던 자는 지금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저희 유가족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13년 동안 이 유가족분들과 함께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진상규명이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막루 위에서의 진실, 그리고 막루 아래서의 진실인데, 막루 위에서의 진실은 왜 그렇게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작전을 했는가. 경찰이 시간대별로 작성한 정보 상황 보고에도 보면 대부분 소강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테러 진압부대까지 투입해서 진압했던 그 명령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려진 것인가를 밝혀야 된다. 막루 아래에서 진실은 그럼 왜 도대체 철거민들이 막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 용산 4구역의 잘못된 개발 그리고 한국 도시개발의 문제들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산은 100만 평의 선물,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철거민들의 폭력 시위가 용산 참사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용산 참사의 본질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입니다. 2009년이었죠. 그 당시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전세가 4천만 원 이하 주택 비율이 83%였습니다. 대부분 서민 주거 지었던 거죠. 이곳은 지금 매매가가 16억부터 최고 높은 평수는 62억, 전세가도 12억부터 16억, 도시 서민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를 폭력적인 싹쓸이 철거로 수십억 자산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드는 게 바로 용산 참사의 본질이었고, 그게 오세훈의 본질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크투어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대선 주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다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상가를, 임대 상가를 만들어 주실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용산 참사는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희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잘못된 개발 정책을 바꿔내는 싸움
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